안녕하세요. 선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캐나다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올린 예전 영상들에 굉장히 이제 직업이나 아니면 컬리지 그리고 영주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코멘트를 달아준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떤 직업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캐나다는 일단 이 캐나다 영주권의 법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매년 이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것 중에 제일 이제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시점에 본인 자국에서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직업군의 그런 인력들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래서 이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할 때는, 영주권을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제가 넣기 한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요리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무직 이런 거에 대한 공급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직업군이었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그쪽을 선호를 하셔서 요리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은 뭐 유학원에서 사무직을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뭐 컬리지도 그쪽으로 가시고 또 지원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제가 이제 막상 영주권을 넣을 때가 되니까 그 해에는 이미 충분히 그 인력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면은 2, 3년 들여서 컬리지를 가고 또 뭐 돈을 내고 그렇게 경력을 쌓아서 이제 제출을 하려고 보니까 더 이상 우린 받지 않는다 해서, 제가 이제 영주권을 지원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제 일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자기네 나라 돌아갔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게 목적이 아니야, 뭐 공부하고 그냥 한번 살아보고 기회가 되면 영주권을 넣겠다가 아니라,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계산을 잘 하셔서 좀 미래를 생각을 하셔서 직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캐나다에 가면, 그러니까 이미 경력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밟은 코스처럼 대학을 가서 컬리지를 졸업을 하고 경력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있다가 이제 지원을 거기에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어 공부하는 시간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잡아야 되고, 컬리지 가서 공부하고 끝내고 뭐 최소 2, 3년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아마 뭐 한 2, 3년 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어떤 직종이 유망한가, 그 영주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직종이 캐나다에서 많이 필요한가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겹치는 게 많아요.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지원을 할 때도 부족한 직업군이었고, 여전히 부족한 직업군이고, 앞으로도 부족한 직업군이라, 아마 영주권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직업군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 실수라면 실수고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 영주권이나 캐나다 영주권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뭐 영어가 좀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한국어로 찾아보는 게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 웹사이트에서 많이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검색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영주권의 직업군 어떤가요? 뭐 이런 거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캐나다의 영주권이라고 하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쓰는,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에 영주권을 따기 위해 좋은 직업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의 부족한 직업군 2021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야지, 한국에 있는 검색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대부분 올리시는 분들은 유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컬리지에 속해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야 본인들이 이제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다 아주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걸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검색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럴 때는 꼭 영어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는 게 더 그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제가 이거는 CIC 뉴스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CIC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온 뭐 탑 10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유망한 그런 직업군인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예전에도 부족했고 앞으로도 좀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라고 해서 이제 고객 뭐 서비스 담당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꼭 영주권을 넣기 위해서 영주권자한테 유용한 그런 직업군이라기보다는 그냥 캐나다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아마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이쪽 계열의 과를 선택하시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냥 이런 직업군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이버인데, 운전하시는 이 직업도 마찬가지로 영주권에 적합한 직업은 아니에요. 드라이버를 하기 위해서 뭐 컬리지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nurse예요. 그러니까 간호사죠. 제 이제 유튜브에도 어떤 분이 이제 간호학을 가려고 했는데, 뭐 이번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동양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심해져서 자기가 본인이 듣기에는 좀 그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간호학은 좀 영주권 따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정답은 몰라요. 모르지만 한국 뭐 이런 팬데믹 때문에 동양인을 차별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밴쿠버나 뭐 토론토는 일단 동양인, 그러니까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 사람, 그러니까 현지 캐네디언인데 동양인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거든요. 간호사들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고, 그 친구는 이제 필리피노인데, 필리피노도 일단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동양 사람들이 간호사를 해요. 그래서 뭐 간호사들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일반 말도 안 되는 약간 일반화를 시키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가 되려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영어도 그만큼 능숙해야 되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조금 힘은 들겠지만, 이것도 간호사도 지금 특히나 이런 팬데믹 시대에 많이 요구하는 직업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훨씬 많은 수요가 필요할 거다라고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간호학을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본인이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은 직업군일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일렉트로니컬 엔지니어인데, 이제 전기 그런 엔지니어죠. 캐나다는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이제 손을 쓰는 직업, 이런 엔지니어들인데, 뭐 수리공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고쳐주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하수구를 고쳐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우가 훨씬 좋고 굉장히 몸값이 비싸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혹시 만약에 영주권을 정말 준비를 하시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엔지니어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전문대를 졸업을 하시면, 이거는 아무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기술직이 참 이 대우도 괜찮고 연봉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탄탄한 직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직업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나 전기 엔지니어 아니면 배관공 이런 것도 괜찮은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인데, 이 디벨로퍼는 뭐 예전부터도 캐나다에서 많이 이제 원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직업 자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캐나다에 가면 인도 분들도 많아요. 이 디벨로퍼 중에는 인도 분들도 많고, 뭐 전 세계에서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경력이 아예 없고, 처음부터 가시기에는 이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만약에 본인이 한국에서 경력이 오래 있었는데 그 경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거의 100%다 되는 직업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캐나다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 하면은 글쎄 이것도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워낙 저도 이제 디벨로퍼였고, 잠깐이지만 일단 캐나다에서도 일을 좀 했었던 경력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쉬고는 있는데 다시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저도 그때 초짜였기 때문에 주니어로 디벨로퍼를 딴 나라에 가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에 그 경력자들도 많고, 경력자들이 그 경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것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캐나다를 가서 공부를 해서 디벨로퍼로 영주권을 따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어카운턴트라고 회계사죠. 회계사는 한국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한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도 한 2-3명 정도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뭐 영주권 받아서 지금 캐나다에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카운턴트는 아까 말한 그런 널스처럼 현지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부족해질지, 아니면은 이게 2023년에도 부족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혹시 영주권이 안 돼도 나는 가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 아니면은 이미 공부를 한국에서 좀 하셨던 분들이 가셔서 하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토론토 캐나다에서 돈을 좀 버는 직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CIC 뉴스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유망 직종이다라고 하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HR 매니저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죠. 이것도 사실 한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현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직업이고, 뭔가 특별히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HR 관리자는 뭐 그 인사 담당자는 이거는 특별히 영주권을 위해서 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제너럴 레이버러라고 해서 이제 일반 노동자들인데, 이것도 영주권을 따려고 준비하기에는 조금 뭔가 특별히 기술이나 이런 걸 요하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뺄게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Financial Advisor라고, 이제 금융 설계사, 뭐 금융 어드바이저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한국에서 뭐 4년제 대학을 나오셔서 그런 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신 분이 뭐 또 캐나다를 가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뭐 대학이나 아니면 2년제에서 그런 금융 쪽에서 공부를 하셔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금융 설계사 이런 것도 조금 현지인들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딱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텍 섹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 쪽인데, 기술 부분은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조금 안전한 직업군은 아무래도 기술직인 것 같아요. 기술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그런 일 쪽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영주권을 따기에는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테크놀로지는 워낙에나 앞으로 각광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굳이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멀리 본다고 생각을 해도 이쪽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알려드렸는데, 뭐 이게 전부 다 2021년에 꼭 영주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2021년에 유망한 직업이라고 CIC에 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린 건데, 뭐 간호사라든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은 어카운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을 아마 잘 선택을 하셔서 영주권을 준비를 하시면은 괜찮을 만한 직업군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CIC 뉴스를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업군이라는 게 항상 바뀌어요. 선호하는 직업군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조금 벗어나서 눈을 조금만 딴 데로 돌리셔서 한국 분들이 안 하시는 그런 직업군을 또 좀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 웹사이트에서 한국말로 검색하지 마시고 외국 그 구글이나 이런 데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영어로 검색을 하셔서 본인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리서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캐나다에 관련돼서 저한테 코멘트 주시면은 제가 그걸 모아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또 올려드릴게요.